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 좀 하려고요. 저희 시장 이발소 사장님이 매일 거액을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범죄에 연루된 것 같아요. 추억 골목에서 30년째 사진관을 운영하는 박성호 사장이 경찰에 신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구멍난 운동화에 낡은 점퍼를 입은 55세 이발소 주인이 매일 오후 3시 정각에 가게를 닫고 나가서 최고급 한우와 귀한 쑥떡을 현금으로 구매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루 100만 원, 한 달이면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빳빳한 새 돈으로만 결제한다는 점이었죠. 동네 상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이발소 주인은 조용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왔습니다. 30년간 한결같이 성실하게 살아온 만식 씨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거액을 쓸 수 있게 된 걸까요?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고 동네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체 만식 씨에게는 어떤 기막힌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이야기를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들께 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후 추억골목 근처 만식이발관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문턱을 넘어선 것은 허리가 약간 구부정한 중년 남성이었어요.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넘겨져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죠. 낡아 빠진 베이지색 점퍼에는 군데군데 실밥이 풀려 있었고 발끝이 조금 다른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옷은 비록 낡았어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30년째 이 자리를 지켜온 사진관 사장 성호는 창문 너머로 만식 씨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만식 씨의 표정이 어딘지 모르게 다급해 보였던 것입니다. 추억 골목 주변에는 오래된 단골 손님들이 주로 찾아왔고 대부분의 상인들은 서로의 일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만식 씨는 골목에서도 가장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가게를 열고 저녁 8시까지 한 자리를 지키는 성실함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 만식 씨가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후 3시가 되자 만식 씨는 갑자기 이발소 문을 닫았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리고는 어디론가 급하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성호는 창문 너머로 만식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소의 느긋한 걸음걸이와는 달리 어딘가 목적이 분명해 보이는 발걸음이었어요. 만식 형이 어디 가는 걸까? 성호는 의문을 품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가끔 급한 용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기 시작했을 때 성호의 생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도 정확히 오후 3시 만식 씨는 가게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어떤 중요한 약속이라도 있는 것처럼 정확한 시간에 움직였습니다. 성호는 점점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지낸 이웃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신경 쓰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성호는 우연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3월 22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성호는 점심을 먹기 위해 골목을 나서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앞에서 만식 씨가 정육점에서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식 씨의 손에는 상당히 큰 포장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포장지에 적힌 글씨를 보니 최고급 한우라고 되어 있었어요. 성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검소한 생활로 유명했던 만식 씨가
최고급 한우를 샀다니요. 그것도 상당한 양으로 보였습니다. 만식형이 한우를?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식 씨는 정육점을 나온 후 곧바로 떡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도 큰 봉지를 하나 더 들고 나왔어요. 성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슬쩍 떡집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만식형이 뭘 그렇게 많이 사갔어요? 아, 쑥떡 20개 사갔어요. 제일 비싼 걸로 말이에요. 한 개에 3,000원 하는 거라 6만 원이나 했어요. 성우는 더욱 놀랐습니다. 만식 씨 혼자서 쑥떡 20개를 다 먹을 리는 없을 텐데 말이죠. 혹시 누구 잔치라도 있나요? 글쎄요. 딱히 그런 말은 안 하시던데요. 그냥 필요해서 산다고만 하시더라고요. 성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만식 씨는 혼자 살고 있고 특별히 큰 모임이나 잔치를 열 만한 일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떡집 사장이 덧붙인 말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뭐가요? 돈을 내는데 전부 새 돈이더라고요. 은행에서 막 뽑아온 것처럼 빳빳한 5만 원권으로만 계산하시더라고요. 성우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새 돈으로만 계산한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그 금액이었습니다. 한우와 쑥떡을 합치면 상당한 돈이 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날 저녁 성우는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만식형이 요즘 이상해. 매일 오후 3시마다 나가서 비싼 음식들을 사고 다녀. 그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모르겠어. 그런데 새 돈으로만 계산한다는 거야. 뭔가 수상하지 않아? 아내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부업이라도 시작한 건 아닐까? 하지만 성우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만식 씨의 이발소 수입으로는 매일 그런 거액을 쓰기 어려웠거든요. 다음 날 성우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3시 어김없이 나타난 만식 씨가 이번에는 과일 가게에서 고급 과일들을 한 알음씩 사는 것이었어요. 사과, 배, 포도까지 전부 최고급으로만 골라서 말이죠. 과일 가게 사장도 의아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만식 씨, 오늘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그냥 필요해서요. 만식 씨는 여전히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새 돈으로 계산을 마쳤어요. 성우는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한우, 쑥떡, 고급 과일까지 합치면 하루에 최소 15만 원은 쓴 셈이었습니다. 이상해. 만식형이 하루에 그런 돈을 어떻게 써?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매일 반복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만식 씨는 매일 정확히 오후 3시에 나가서 비싼 음식들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성우는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만식 씨가 일주일 동안 쓴 돈이 100만 원을 넘었던 것입니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 성우는 더 이상 혼자만의 의문으로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다른 상인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저녁 시간이 되자 골목에 몇몇 상인들이 모였습니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러분, 혹시 만식형이 요즘 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정육점 사장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요즘 며칠째 한우를 사가는데 금액이 만만치 않더라고. 떡집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가게에서도 매일 비싼 떡들을 사가시는데 혼자서 그걸 언제 다 드실지. 과일 가게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고급 과일들만 골라서 사가세요. 그것도 상당한 양으로. 모든 상인들의 증언이 일치했습니다.
만식 씨가 매일 각 가게에서 상당한 금액의 물건들을 사간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 새 돈으로만 계산한다는 거야. 성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 가게에서도 그랬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만식이가 무슨 일에 휘말린 건 아닐까? 아니면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매일 이렇게 쓸 이유가 뭐가 있겠어? 상인들의 의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3월 30일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성우는 우연히 만식 씨를 멀리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만식 씨가 리어카를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식 형이 리어카를? 성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멀찍이서 따라가 봤습니다. 만식 씨는 리어카에 여러 개의 큰 봉지들을 싣고 골목을 벗어나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10분 정도 걸어가자 만식 씨는 한적한 공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리어카에서 봉지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어요. 성우는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만식 씨는 공원 벤치에 음식들을 하나씩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한우, 쑥떡, 과일들까지 모두 정성스럽게 벤치 위에 올려놓았어요. 뭐 하는 거지?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만식 씨는 음식을 차려놓고는 혼자서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어요. 10분 정도 그렇게 앉아있던 만식 씨는 음식들을 그대로 둔 채 리어카를 끌고 돌아갔습니다. 성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비싼 음식들을 사서 공원에 갖다 놓고 그냥 오다니요. 대체 무슨 일이지? 성우는 급하게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벤치에는 정말로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말이죠. 이상해.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왜 그냥 둬? 성우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1시간 후 다시 가봤을 때 음식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성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식 씨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다른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만식 형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성우는 어제 본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그럼 그 비싼 음식들을 사서 공원에 버린다는 말이에요? 버린 건 아니고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았어요. 그럼 누구한테 주는 거네요?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혹시 만식이가 누군가한테 협박을 받는 건 아닐까? 아니면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의혹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며칠 더 지켜본 결과인데 만식이가 우리 가게에서만 일주일에 50만 원은 쓰고 있어. 떡집 할머니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가게에서도 일주일에 40만 원 정도는 나가고 있어요. 과일 가게 사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가게도 비슷해요. 일주일에 30만 원 정도. 성우는 빠르게 계산해 봤습니다. 그럼 일주일에 120만 원. 한 달이면 500만 원이 넘겠네요. 모두가 놀랐습니다. 이발소 수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이상해. 만식이가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는 거지? 혹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건 아닐까? 상인들의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월 7일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사장이 상인들을 급하게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만식 씨 일로 말이에요. 상인들이 모이자 김 사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어젯밤에 말이에요. 만식 씨 집 앞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3명 있었는데 만식 씨와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상인들은 긴장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확히는 못 들었지만 내일도 준비해라, 늦지 마라 이런 말들이 들렸어요. 그리고 만식 씨가 알겠습니다 하면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성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뭔가 무서운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좋은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상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수상한데? 만식이가 정말 무슨 일에 휘말린 것 같아. 떡집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만식이가 사채업체 같은 데서 돈을 빌린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 바치는 건 아닐까요? 다른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하지만 왜 음식으로 갚는 거지? 혹시 음식값으로 계산해서 돈 대신 주는 건 아닐까? 의혹은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요즘 새로운 수법이 있대. 현금 대신 물건으로 받아서 다른 곳에 팔아서 돈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아, 그런 게 있어? 그럼 만식이가 억지로 그런 음식들을 사서 그들한테 갖다 주는 거네? 상인들은 만식 씨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닐까? 하지만 어떻게? 일단 만식이한테 직접 물어보자. 하지만 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식 형이 말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상인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김 사장이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요? 만식 씨 집에 새로운 냉장고가 생겼어요. 그것도 업소용으로 큰 거 2대나. 상인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업소용 냉장고요? 네. 어제 설치하는 걸 봤는데 정말 큰 거더라고요. 한 대에 몇백만 원은 할 것 같던데. 만식이가 그런 걸 왜 사? 혼자 사는 사람이 업소용 냉장고가 왜 필요해? 의문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성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 우리가 뭔가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다른 상인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하지만 정확한 상황을 모르는데 섣불리 개입하기도 그렇고. 그때 과일가게 사장이 제안했습니다. 경찰서에 상담해 보는 건 어때요? 경찰서에? 네. 일단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구해보는 거예요. 상인들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만약 만식이가 정말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도와야 하는 거 맞죠? 그렇긴 한데, 혹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성우는 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뭔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일단 며칠 더 지켜보고 정말 이상하면 그때 경찰서에 상담해보자. 상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만식 씨가 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만식 씨가 평소보다 훨씬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어카에 실린 봉지들도 평소보다 많았고요. 오늘은 더 많이 샀나? 성우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멀찍이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식 씨는 평소와 같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만식 씨의 행동을 관찰했어요. 만식 씨는 리어카에서 음식들을 꺼내 벤치에 정성스럽게 차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우, 쑥떡, 과일들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도시락과 반찬들까지 있었어요. 그리고는 벤치 앞에 앉아서 뭔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는 귀를 기울여 들어봤어요. 여보, 오늘도 왔어. 성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라니요. 당신이 제일 좋아했던 한우야. 이젠 마음껏 먹어. 만식 씨는 한우 포장을 벤치 옆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당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쑥떡이야.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거래. 성우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식 씨가 대체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미안해, 여보. 당신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것들 많이 못 사줬지? 맨날 돈 아끼자고만 했지. 만식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겠지? 당신이 먹고 싶어 했던 것들, 내가 다 가져올게. 그제서야 성우는 깨달았습니다. 만식 씨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성우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몇 년 전 만식 씨의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만식 씨가 부인 이야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성우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만식 씨는 계속해서 벤치를 향해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발소 그만둘까봐. 당신 말이 맞았어. 평생 일만 하느라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 당신이 마지막에 한 말 기억해? 이발소 그만두고 맛있는 거 잔뜩 사 먹으면서 살아요. 했잖아. 성우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내가 약속 지킬게, 여보. 당신 목까지 맛있는 것들 많이 먹을게. 만식 씨는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성우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나와 만식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만식 형. 만식 씨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선명한 얼굴이었습니다. 성우야, 너 왜 여기에? 형, 미안해요. 제가 따라온 거예요. 만식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 다 봤구나. 형, 형수님이. 성우가 말을 꺼내자 만식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3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 만식 씨의 목소리는 작고 쓸쓸했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부끄러웠어. 평생 같이 살면서 제대로 된 거 하나 못 해줬거든. 만식 씨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암 진단을 받은 게 작년이었어. 그때부터 치료비 마련하겠다고 정신없이 일만 했지. 집사람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것도 돈 아껴야 한다며 못 사주고. 만식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 날에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당신 이제 이발소 그만두고 맛있는 거 잔뜩 사 먹으면서 살아요. 하면서 웃더라고. 그래서 매일. 그래. 집사람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사서 여기 와. 여기가 우리 둘이 처음 만난 곳이거든. 성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식 씨가 매일 이 자리에 와서 홀로 그리움을 달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형, 그 돈은? 아, 그거 집사람 보험금이야. 생명보험 들어둔 게 있어서. 만식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돈 때문에 못 해준 것들을 이제 와서 하고 있어. 바보 같지? 그렇지 않아요, 형. 성우는 만식 씨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수님도 분명히 좋아하고 계실 거예요. 형수님 일은 정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형, 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서.
만식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가 궁금한데? 형, 어제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은 뭐예요? 만식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걸 봤구나. 네. 그리고 업소용 냉장고도요. 형, 혹시 정말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건 아니에요? 만식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요. 성호야, 사실은 그때 갑자기 공원 입구에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어요. 성호는 긴장했습니다. 바로 김 사장이 말했던 그 사람들 같았거든요. 최만식 씨? 한 남자가 만식 씨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위압적이었어요. 네. 만식 씨가 벌떡 일어서며 몸을 굽혔습니다. 오늘 물건은 준비 다 됐죠? 네, 집에 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서 확인해 보죠. 계약대로 매일 정확한 수량이 나와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성우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정말로 만식 씨가 위험한 사람들과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수량을 2배로 늘려야 합니다. 가능하죠?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네. 남자들이 떠난 후 만식 씨는 힘없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형,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성우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식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성우야, 너무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워. 그래도 말해보세요. 혹시 형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아니야, 위험한 건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한 일이야. 만식 씨는 여전히 자세한 설명을 피했습니다. 형,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계약이 뭐고 수량이 뭐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해 줄게. 지금은 너무 복잡해서. 성우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만식 씨의 태도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성우는 다른 상인들을 긴급히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오늘 만식 형을 따라가 봤는데 성우는 공원에서 본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만식 씨가 벤치에서 혼자 이야기하던 것, 그리고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위협적으로 말하던 것까지요. 그럼 만식이가 정말 그 사람들한테 뭔가 갖다 바치고 있다는 거네? 매일 수량을 채워야 한다니. 이거 완전히 조직적인 범죄 같은데? 그리고 다음 주부터 2배로 늘린다고? 이건 점점 커지는 거잖아. 상인들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만식이가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는 차고 넘쳐. 매일 거액을 쓰는 것, 새 돈으로만 계산하는 것, 업소용 냉장고, 그리고 오늘 본 저 사람들까지. 떡집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만식이가 협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가족이라도 인질로 잡혀 있거나. 만식이는 혼자 사는데? 그럼 뭔가 다른 약점을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의혹은 점점 구체화되었습니다. 성우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오늘 본 만식 씨의 모습은 분명 뭔가 큰 문제에 휘말려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벤치에서 혼자 이야기하던 모습도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고요. 일단 내일 한 번 더 지켜보자. 그리고 정말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경찰에 신고하는 걸로. 상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만식 씨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샀습니다. 각 가게에서 2배 이상의 물건을 구입했어요.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정육점 사장이 물었지만 만식 씨는 필요해서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우뿐만 아니라 몇몇 상인들이 함께 만식 씨를 따라갔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공원에 도착한 만식 씨는 평소와 같이 벤치에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양이 훨씬 많았어요. 여보, 오늘은 특별히 많이 가져왔어. 그 사람들이 2배로 늘리라고 해서. 만식 씨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다시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차가 2대였어요. 차에서 내린 정장 입은 남자들은 총 5명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최만식 씨 수고 많으시네요. 한 남자가 음식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량은 맞는 것 같고 품질도 괜찮네요. 다행입니다. 만식 씨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만식 씨. 남자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이 일에 대해 알고 있지는 않겠죠? 아닙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합니까? 요즘 동네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던데. 만식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최만식 씨, 우리는 비밀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알게 된다면. 남자는 말끝을 흐렸지만 위협의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만식 씨가 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성우와 상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거든요. 성우가 휴대폰을 꺼내 112에 신고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원 반대편에서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온 것입니다. 10명 정도 되는 초등학생들이었어요. 만식 할아버지, 오늘도 왔어요. 아이들이 만식 씨에게 달려가며 기쁘게 소리쳤습니다. 정장 입은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저 애들은 뭡니까? 만식 씨도 깜짝 놀라며 아이들을 맞았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여기까지? 할아버지, 저희가 따라온 거예요. 할아버지가 어디 가시는지 궁금해서. 한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장 입은 남자 중 하나가 만식 씨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만식 씨,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아이들이 왜 여기에? 만식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아이들 중 하나가 벤치 위의 음식들을 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와, 할아버지. 오늘은 정말 많이 가져오셨네요. 할아버지, 우리도 먹어도 돼요? 아이들이 음식들을 보며 즐거워하자 정장 입은 남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최만식 씨, 이 상황을 지금 당장 정리하십시오. 남자가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10분 후 경찰차 2대가 공원에 나타났습니다. 경찰관들이 내리자 정장 입은 남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성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 사람들이 만식 씨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매일 거액을 주고 음식을 사게 해서 뭔가 불법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찰관이 정장 입은 남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신분증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자들은 당황하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나서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분들 사회복지법인 아이들의 꿈 관계자분들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한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건가요? 저희는 무료급식 봉사 관련 일로 여기 왔습니다. 성우와 상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료급식 봉사요? 경찰관이 만식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만식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매일 음식을 사서 노숙자분들과 어려운 아이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우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서 이 복지법인과 연결이 된 거예요. 정장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만식 씨께서 개인적으로 음식을 기부하고 싶다고 하셔서 저희가 전문적으로 배급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이라는 게 매일 일정한 수량의 음식을 공급하겠다는 기부 약속이었습니다. 성우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위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위협적으로요? 저희는 그냥 업무적으로 확인하는 것뿐이었는데 남자가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라고 하신 것은 그건 최만식 씨께서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다고 하셔서 그랬습니다. 본인이 기부자라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식 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성호야. 그리고 여러분들도 혼란을 드려서. 형, 그럼 정말로 기부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네. 집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받은 보험금으로 집사람이 못다한 선행을 대신 하고 있었어요. 성우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럼 매일 공원에 와서 혼자 이야기하신 것도 집사람에게 오늘도 약속 지키고 있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음식들을 놓아두면 복지법인에서 가져가서 필요한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었고요. 복지법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최만식 씨 덕분에 매일 300명이 넘는 노숙자분들과 소외계층 아이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형,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완전히 오해했네요. 성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성우야. 내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사실 처음에는 정말 집사람하고만 나누는 시간이었는데 만식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 뭘 깨달으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정말 원했던 게 뭔지를. 나 혼자 그리워하면서 음식 놓아두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거였을 거야. 아이들 중 하나가 만식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저희가 매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숙하시는 할아버지들도 정말 좋아하세요. 또 다른 아이가 덧붙였습니다. 만식 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들이 좋아한다니까 우리 집사람도 정말 기뻐할 거야. 며칠 후 성우는 골목의 다른 상인들에게 만식 씨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물론 만식 씨의 동의를 받고 난 후였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괜한 의심을 품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복지법인 직원이 상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최만식 씨 덕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일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정육점 사장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몰랐네요. 만식 형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떡집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추억 골목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상인들은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식 씨의 기부 활동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원가에 공급하고
떡집에서는 특별히 정성껏 만든 떡을 제공했어요. 형, 이제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도 함께해요. 성우의 제안에 만식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성우야. 그리고 여러분도 우리 집사람이 보고 있다면 정말 좋아할 거야. 며칠 후 골목에는 특별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추억골목 상인회와 만식 이발관이 함께하는 사랑 나누기. 이제 만식 씨의 기부 활동은 골목 전체의 공동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각 상인들이 조금씩 품질 좋은 재료를 제공하고 만식 씨가 총괄해서 복지법인에 전달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이죠. 복지법인에서도 정식으로 감사패를 제작해서 추억골목 상인회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지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부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지역 전체의 사랑으로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하지만 만식 씨는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건 우리 집사람과의 약속이니까 너무 크게 알려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 대신 기자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기사 쓰실 거면 우리 골목 상인들 이야기를 써주세요.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런 일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기사가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격려의 편지와 후원금이 날아들었습니다. 만식 씨와 상인들은 모든 후원금을 복지법인에 전달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이 돈은 더 필요한 곳에 써야지. 1년이 지났습니다. 추억골목은 이제 지역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사러 오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곳의 따뜻한 이야기를 듣고 느끼러 온다는 것이었어요. 만식 씨의 만식이발관 간판도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인들이 모두 함께 선물한 것이었어요. 사랑을 나누는 만식이발관. 간판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최영순 여사의 뜻을 이어받아. 매주 일요일마다 만식 씨는 여전히 그 공원 벤치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복지법인 아이들과 상인들이 함께합니다. 벤치 앞에는 이제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인들이 함께 만든 추모 공간이에요. 화단 한쪽에는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날도 만식 씨는 부인의 사진을 벤치에 올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약속 잘 지키고 있지?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키고 있어. 바람이 살랑거리며 벤치 주변의 꽃들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만식 씨 주변에 모여 앉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나라 할머니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저희가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다고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정말 고맙다고요. 만식 씨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꼭 전할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뻐할지. 해가 지는 저녁, 추억 골목에는 따뜻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집니다. 각 가게의 불빛이 골목을 환하게 비추고 있어요. 성우는 사진관 앞에 서서 골목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의심과 걱정으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게 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형수님, 정말 고마워요. 성우가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수님 덕분에 우리가 진짜 이웃이 뭔지 알게 됐어요. 만식 씨의 이발소에서는 여전히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단순히 가게의 불빛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불빛이었어요. 이 작은 골목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시작되었지만
진실과 사랑으로 완성된 아름다운 이야기 말이에요. 만식 씨는 부인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동시에 더 큰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추억 골목의 따뜻한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사랑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오늘 빛나는 사연이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시청해 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더욱 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